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스 부식 77회차 9월 22일 목요일 KBO 국내 야구 3경기 준비했고요. 자, 오늘 준비한 경기 먼저 보시면은 NC 대 기아, 삼성 대 KT, 키움 대 두산 총 3가지 경기 준비했고요. 자, 첫 번째 경기 NC 기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C 같은 경우 구창모가 선발로 등판하고요. 기아 같은 경우 양현종이 선발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자, 선발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NC입니다. 자, NC 같은 경우 구창모인데, 자, 구창모는 16경기 9승 4패 굉장한 기록이고 1.85의 낮은 방어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기록했고요. 7이닝 무실점 기록, 그리고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기록 중이다. 그리고 이날 경기 직전 경기에서도 안타를 2개만 내주며 굉장히 구위는 여전했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NC 같은 경우 구창모가 기아전 10번의 등판에서 10차례 맞대결해서 37.1이닝 동안 3.86이라는 낮은 기록을 구사했고요. 37.1이닝 3.86으로 무난했던 내용이었고, 자, 구창모가 좋은 가운데 최근 구창모가 나쁘지 않은 가운데 불펜에서도 직전 경기 무실점을 보여주며 안정감이 있는 NC다. 그리고 양의지와 손아섭이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인데요. 자, 기아 같은 경우 좌투수 양현종이죠. 좌투수 대결인데, 자, 양현종 같은 경우 28경기에서 11승 7패 3.91을 웃도는 투수고요. 자, 지난 경기 마찬가지로 6이닝 소화했지만 퀄리티 스타트에는 실패했죠. 5실점 기록하며 6개의 피안타, 그리고 6개의 피안타와 1개의 피홈런을 내주면서 구위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 63.2이닝 동안 4.66으로 꽤나 높은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 양현종이 좋지 않은 가운데 불펜까지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아입니다. 자, 양현종이 불안한 가운데 불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선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경기 같은 경우 무난하게 NC가 승리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자, 기아 같은 경우 최근에 타선이 역시나 침묵하고 있는 와중에 연패 중이기도 하고, NC 같은 경우 마운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마운드를 운영하고 있고, 구창모뿐만 아니라 불펜도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아가 NC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NC의 타선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도 NC의 우세를 점치는 이유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마운드나 타격이나 모든 요소에서 NC가 우세한 경기입니다라고 보여지고요. NC 승, NC 핸디 승까지 보고요. 저득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삼성과 KT의 경기입니다. 자, 삼성과 KT. 자, 삼성과 KT고요. 삼성의 홈에서 치러지고, 삼성은 황동재가, KT는 소형준이 마운드에 올라갑니다.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팀 선발 투수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삼성입니다. 삼성은 우투수 황동재가 마운드에 오른다. 자, 황동재 같은 경우 15경기 1승 3패에 7.04의 굉장히 높은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등판에서도 5이닝 7실점을 기록했다. 좋은 투수는 아니죠. 자, 5이닝 7실점 기록하면서 9개의 피안타와 1개의 홈런을 허용했다. 그리고 그만큼 구위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KT전 2차례 맞대결에서 KT전 2번의 맞대결에서 6.1이닝 21.32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자, 황동재가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불펜도 안정감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삼성입니다. 그리고 타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KT입니다. 자, KT인데 KT는
우투수 소영준이 선발로 마운드에 오르고요. 소영준은 24경기 12승 5패에 3.17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영준은 지난 등판에서 6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 기록했고요. 이 경기에서 볼넷을 단 2개밖에 허용하지 않으면서 안정감 있는 제구력을 보여줬습니다. 9위가 위력적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 그리고 KT는 삼성과의 6차례 맞대결에서 35이닝 4.89의 방어율을 기록했고, 소영준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불펜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KT 같은 경우 요즘 박병호가 빠진 KT지만 직전 경기 SSG 랜더스 원정에서 4대3으로 대역전극 승리를 거뒀다라는 점이 팀 분위기도 KT가 조금은 우세하다. 삼성 같은 경우도 물론 지난 경기에서 키움을 상대로 선전을 했지만 결국 끝은 패배였다. 백정현도 흔들렸고 키움의 타선이 좀 더 집중력이 좋았기 때문에 5대4로 패배를 기록했고요. 자, 전날 경기에서 반등에 성공한 KT와 어느 정도 한풀 꺾인 삼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KT 승리가 보이고요. 핸디캡의 경우는 KT가 마흔까지는 못할 것 같고 삼성이 프렌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게요. 자, 왜냐 KT가 승리를 가져갈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삼성의 마운드가 불안한 와중에 선발 투수 황동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투수는 아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KT가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타선에서 좋은 타격감을 보였기도 했고 득점권에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1위라는 랜더스를 잡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삼성이 최근 마운드 약점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KT가 충분히 승리에 필요한 점수를 뽑아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KT 같은 경우 소영준뿐만 아니라 불펜에서도 최근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인 투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KT의 승리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라고 하면은 직전 경기에서 반등에 성공한 KT와 패배 역전패를 기록하며 KT와 분위기가 한풀 꺾인 삼성의 맞대결입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큰 점수가 날 경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황동재 투수가 나오는 거는 너무나도 뻔한 결말이잖아요. 투수전에서 이미 소영준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황동재 투수가 나왔기 때문에 타선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KT 승을 보고 삼성의 핸디승 그리고 이 경기 다득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까지 분석 마쳤고요. 마지막 경기 분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0일 77회차 1547.20배당 고배당 조합 오늘도 준비했고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고배당 조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문의 주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은 자, 매일마다 고배당 조합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키움과 두산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전날 경기 내용도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키움과 두산인데 키움 같은 경우는 정찬원이 마운드에 오르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최승용이 또다시 마운드에 오릅니다. 자, 먼저 키움 얘기할게요. 키움 같은 경우 직전 경기 삼성전이 있었는데 자, 어느 정도 삼성에게 추격을 허용하긴 했지만 결국 승리를 해냈다. 한현희와 백정현의 맞대결이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한현희가 선발로서 제 역할도 다 해줬고 키움 타선에서도 꽤나 집중력을 보이면서 승리를 했던 키움이고요. 두산 같은 경우 지난 경기에서 최원준 대 누구였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잠깐만요. 전화기로. 송명기였죠. 자, 최원준 대 송명기였는데 두산 타선이 물론 좋은 찬스를 많이 얻어내긴 했어요. 안타 개수가 둘 다 9개로 동일했지만 득점권에서 집중력이 있었던 쪽은 NC였고요. 역시나 양의지나 손아섭의 타격감이 나쁘지 않았던 쪽도 NC였기 때문에 두산은 역시 이번 경기 패배를 기록하고 다시 키움 원정에 나섭니다. 자, 먼저 키움입니다. 키움은 선발 정찬원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자, 정찬원 같은 경우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둔 투수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자, 기본적으로 우투수고 19경기에서 5승 5패에 5.29 기록 중이고요.
지난 경기에서 등판해서 2.2이닝 3실점 하면서 패배를 기록했고 내려왔죠. 자, 이 2.2이닝 동안 피안타가 6개나 있었을 정도로 경기 초반부터 커맨드가 좋지 않았던 정찬원이고요. 자, 키움은 최근 두산과의 10차례 맞대결에서 28.2이닝 동안 3.45의 방어율을 기록 중이고, 자, 그리고 정찬원이 두산을 상대로 그래도 두산을 상대로는 나쁘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불펜도 지난 경기 승리를 지켜내면서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물론 추격을 허용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승리까지는 지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직전 경기 김준환과 임지열이 좋은 타격감을 보였다라는 키움입니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소가 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원정팀 두산인데요. 두산 같은 경우 좌투수죠. 좌투수 최승용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44경기 나와서 3승 6패 기록 중이고 4.94의 방어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승용 같은 경우 직전 등판에서 4.1이닝 동안 직전 등판 4.1이닝 7실점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1개의 피안타와 2개의 피홈런을 내주었다. 구위가 좋지 않았고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았던 최승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전 8번의 맞대결에서 9.2이닝 4.66으로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그리고 최승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불펜이 지난 경기에서도 2실점을 추가로 내주면서 완전히 승리에 역전할 힘을 마련하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선도 두산 직전 타선에 물론 지지난 경기에서 타선이 폭발하고 괜찮은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직전 경기에서는 또다시 식어버렸던 두산 타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키움 쪽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은 최근 굉장히 기복이 심한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키움의 마운드가 직전 경기 물론 정찬원이 흔들렸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안정감 있는 운영이 가능하고 불펜 역시도 두산보다는 키움이 안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두산이 많은 점수를 뽑아내기는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키움도 많은 점수를 뽑아낼 경기는 아니지만 승리하는 쪽은 타격감적인 부분이나 직전 경기 내용이나 타자들의 컨디션을 봤을 때 키움이 조금 더 우세한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저득점 양상 속에서 키움이 승리할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홈 경기에서 키움이 그래도 최근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 식어버린 두산의 타선입니다. 그리고 키움은 지난 경기 삼성을 잡아내면서 성공했다. 자, 이 경기는 그래서 키움 승에 키움 핸디승까지도 볼게요. 예. 그리고 저득점. 자, 이렇게 세 경기 준비 분석을 완료했고요. 자, 보다 디테일하고 자세한 정보는 최종 조합까지 수익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프로토 고배당 조합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수익방 입장하셔서 무료로 매일마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